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하지레인입니다. 오늘은 미드오빠 제리미 3화 선생님이랑 하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 드디어 한다. 인생의 첫 키스를, 그것도 학교에서 제일 예쁜 선생님과 한다는 생각에 제림은 엄청난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극도의 아드레날린이 온몸의 혈관에서 타고 흘러나왔다. 두근거림은 이제 멈추었다. 제림은 결단을 내렸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시간은 둘만을 위해 멈추고 번개는 그들을 비추는 조명이 되었으며 창밖으로 쏟아져 내리는 빗방울은 제림의 첫 키스를 축하해 주듯이 춤추고 있었다. 제림은 이렇게 완벽한 첫 키스를 하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어라? 거기 누구 있어요? 어떤 남자가 직무실 문을 두드리며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네, 여기 사람 있어요. 박효주가 대답은 했지만 제림을 안고 있던 손은 풀지 않았다. 진짜 여기 사람이 있구먼. 박 선생님이세요? 여기 문 좀 열어보세요. 박효주는 그제야 제림을 안고 있던 손을 천천히 풀고 직무실 문을 열었다. 그녀는 문을 열기 전 뒤돌아 제림에게 무슨 말을 하려다가 이내 한숨을 쉬며 그만둔다. 제림은 그녀의 작은 한숨 소리를 들었다. 갑자기 정전돼서 못 나가고 있었어요. 많이 놀라셨겠군요. 저 따라오시면 됩니다. 거기 학생도 조심히 따라와. 경비 아저씨는 주차장까지 그들을 안내했다. 아저씨를 뒤따라갈 때 박효주는 제림의 손을 잡고 있기는 했지만 제림에게 어떤 말도 어떤 눈길도 건네지 않았다. 주차장에 도착한 제림은 박효주에게 인사를 하고 돌아섰다. 저는 그만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무슨 소리야. 아직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선생님이 데려다 줄게. 걱정하지 말고 어서 타. 제림은 두근거림과 창피함에 박효주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다. 그녀도 쑥스러웠는지 아니면 긴장이 풀린 것인지 하얀 얼굴이 더욱 창백해 보였다. 제림은 박효주의 걱정스러운 표정에 어쩔 수 없이 자동차에 올라탄다. 박효주는 크게 한숨을 내뱉으며 말한다. 조금만 이따가 출발하자. 박효주는 고개를 숙여 핸들에 기대었다. 빗방울은 더 이상 춤추지 않았다. 아차! 손뼉을 치며 일어난 박효주는 제림에게 물었다. 좀 전과는 다른 얼굴빛이었다. 제림아, 너 전소라 선생님이랑 어떤 사이야? 갑작스러운 그녀의 질문에 제림은 당황한다. 네? 어떤 사이냐고? 그야 당연히 선생님과 학생 사이죠. 정말 그것뿐이야? 친척 누나 아니면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네, 정말 아무 사이 아니에요. 그러기에는 전 선생님이 제레미를 너무 예뻐한단 말이지. 엄청나게 일만 시키는데요? 하긴 그렇기는 하지. 폭우처럼 쏟아지던 비가 차츰 멎자 박효주는 자동차에 시동을 걸어 제림을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오늘 고생했어.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빗길인데 운전 조심하세요. 박효주의 차가 떠났지만 제림은 한참 동안 멍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떠나가는 자동차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렇게 이제림의 첫 키스는 실패했다. 이제림, 너 따라와. 아침부터 화가 난 전소라는 제림의 귀를 붙잡아 복도 한쪽 구석으로 질질 끌고 간다.
제림은 무슨 영문인지 모른 채 전소라의 성화에 못 이겨 끌려갔다. 너 어제 박 선생이랑 어디 갔었어? 아무데도 안 갔어요. 어금니를 꽉 깨물고 말하는 전소라의 눈빛은 전투 모드였다. 전소라는 당장이라도 박유주에게 찾아가 한바탕 전쟁이라도 벌일 기세였지만 때마침 제리미가 전소라의 그물망에 걸려든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제림을 붙잡아 선행조사를 먼저 진행하고 전쟁 준비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전쟁에 있어 정보력은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녀였다. 내가 어제 직무실에 몇 번이나 갔었는데 아무도 없던데? 내가 문 발로 찬 거 못 들었어? 똑바로 말 안 할래? 어제 박유주 선생님 직무실 문을 발로 찬 게 전 선생님이었구나. 잠깐 순대 먹으러. 순대? 아 그래. 근데 너 내 전화는 왜 안 받아? 죽을래? 전화기가 사물함에 있었어요. 그래? 근데 경비 아저씨 말로는 둘이 직무실에서 문 잠그고 있었다는데 문은 왜 잠가? 대체 문까지 걸어 잠그고 둘이서 뭐 했는데? 헐, 그럼 경비 아저씨한테 연락한 사람이 선생님? 어제 학생들이 너무 많이 찾아와서 문 잠그고 채점했어요. 뭐라고? 채점? 그 여자 뭐야? 급한 일이라더니 고작 그거 시키려고 우리 제리미를 빌려달라는 거였어? 전설아는 벽을 치며 분을 삼키고 있었다. 중요하다고 해서 됐고 다신 빌려주나 봐라. 빌려주다니요. 전 물건이 아니라니까요. 수업 끝나고 내 직무실로 와. 저 오늘 청소 당번이에요. 맞을래? 바로 갈게요. 도망가면 죽는다. 네. 제림은 청소 중인 교실로 돌아왔다. 하지만 제림이 곧바로 책가방을 들자 청소 중이던 전병만이 제림에게 물었다. 너 또 도망가? 도망가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는 거야. 호출이야 호출. 짤 미안하다. 청소 좀 부탁해. 또 전 선생님이군. 알았어. 걱정하지 마. 고마워 짤. 청소를 빠져나온 제림은 복도에서 박유주와 마주친다. 제림아 안녕. 어제 잘 들어갔어? 박유주의 인사에 복도에 있던 여학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네, 잘 들어갔어요. 나 만나러 온 거야? 어제처럼 나 또 도와주려고? 오늘도 안마해 줄 거야? 어머머, 한 말해. 헐, 세상에. 더러워. 거봐, 필수인데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여기서 갑자기 안마 얘기를 하시면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안마라는 단어에 선했던 여학생들의 눈빛이 이재림을 경멸하는 눈빛으로 변한다. 얘들아, 눈에 힘 좀 풀자. 오늘 우리 반 여자애들이 하도 말썽을 피워서 제림이 부른다는 걸 깜빡했네. 아, 저 전소라 선생님이 불러서 가던 길이에요. 오늘도? 그럼 내일은 선생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내일 일요일인데요. 어머, 내 정신 좀 봐. 여학생들이 점점 몰려드는 탓에 박유주와 이재림의 대화는 흐지부지 끝이 났다. 내일도 상관없는데 영화라도 보자고 해볼까? 미쳤구나. 계단을 내려온 제림이 혼자 중얼거리며 걸어가는데 뒤에서 갑자기 헤드럭이 들어왔다. 마미, 방금 잡았어. 금방 끌고 갈게. 알았어. 전소라는 한쪽 팔로 제림에게 헤드럭을 걸고 다른 한 손으로는 통화를 하고 있었다. 항복이요. 안돼. 너 또 도망가려고?
아니에요. 행복했으니까 안 도망가요. 하지만 전소라는 이재림을 놓아주지 않았다. 항복하면 풀어주는 게 규칙이잖아요. 그래? 그럼 절대 안 도망갈 거지? 네. 전소라는 그제야 팔에 힘을 풀고 재림을 풀어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재림의 손을 덥석 잡고 끌고 간다. 선생님, 애들이 보는데 손 좀 놓고 가요. 안 돼. 잔말 말고 어서 차에 타. 박 선생님이랑은 나중에 한판 붙고 너부터 해결해야겠어. 헐, 무지 창피한데. 전소라의 자동차는 딥 옐로우 머스탱이었다. 남선미가 물씬 풍기는 자동차였지만 그녀는 야생마같이 거칠고 웅장한 엔진 소리의 배기음이 파워풀한 머스탱을 사랑했다. 그런데 어디 가요? 오늘 마미가 너 잡아오래. 네? 저를 왜요? 엄마가 저번에 네가 만들어준 닭가슴 고맙다고 밥 한번 해주겠다고 하셨거든. 지금쯤 상다리가 휘어지게 진수성찬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실 거야. 밥을요? 사주시는 게 아니고 해주신다고요? 걱정하지 마. 우리 맘이 음식 잘해. 분명 맛있을 거야. 그럼 선생님 집에 가는 거예요? 왜, 싫어? 아니요. 싫은 건 아닌데 조금 부담스러워서요. 부담스럽다고? 어머,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널 아주 막 그냥 부려먹었다고 학교에 온통 소문이 자자한데 선생님이 밥 한 번 못 해줘? 선생님이 아니라 선생님 어머니께서 요리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그거지. 그냥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밥만 잘 먹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편해요. 전설아의 집에 도착한 재림은 그녀의 어머니가 차려준 밥상을 보고 깜짝 놀랐다. 식탁 위에는 마치 임금님 수라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깔끔하고 정갈한 음식이 가득 놓여 있었다. 재림은 아주 오랜만에 집밥다운 밥을 배불리 먹고 전설아와 함께 지하에 있는 창고 작업실로 이동한다. 작업실에는 각종 수준 높은 예술작품들과 엄청난 크기의 대형 석고상이 비치되어 있어 창고보다는 작은 미술관이라는 별칭을 붙이는 것이 적절해 보였다. 재림은 작업실 벽에 걸려있는 전신 비너스의 데센 그림에 빠져들었다. 어때? 선생님 작업실 마음에 들어? 네, 엄청 넓고 좋은데요? 여기 있는 그림 전부 선생님이 직접 그리신 거예요? 대학생 때 과제물도 있고 전시작품이랑 졸업작품도 있지. 여기 앉아서 너도 한번 그려볼래? 지금요? 제레미 아직 학원 안 다니지? 네. 왜 안 다녀? 빠른 애들은 중학교 다닐 때부터 대입 준비한다고 학원 다니던데. 제레미는 미대 안 갈 거야? 미대? 대학교? 아직 모르겠어요. 엄마는 제가 그림 그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어머님이 왜? 조금 옛날 분이셔서 환장이는 돈 못 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요즘 그런 게 어디 있어. 연봉도 어마어마하고 잘 나가는 남자 디자이너가 얼마나 많은데. 걱정하지 마시라고 해. 혹시 괜찮으면 학교 끝나고 여기 와서 그림 그릴래? 나도 일 끝나면 좀 도와줄게. 집에 가서 어머님이랑 상의 한번 해봐. 우리 마미는 너 오는 거 정말 환영이거든. 그리고 매일 저녁도 같이 먹자. 어때? 어머님한테 여쭤볼래? 그렇지 않아도 미술학원에 갈 생각이었던 제림이었다. 엄마가 허락 안 해주실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선생님이랑 하자. 조금 뜸을 들인 제림은 전소라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한다. 네, 물어볼게요. 그래, 알았어. 근데 요즘 수업 시간에 뭐 그려? 아그리파? 줄리앙? 벌써 비너스 넘어갔나?
줄리 양이요. 그럼 한번 그려봐. 여기 조명이 강해서 학교 소묘실보다 명암이 좋을 거야. 재림을 이젤 앞에 앉힌 전소라는 줄리앙 속고상을 이리저리 돌려 재림의 시선에 맞게 명암을 조절해준다. 재림은 전소라에게 고개를 끄덕여 좋다는 사인을 보낸다. 줄리앙 속고상은 학생들이 아그리파 다음으로 그리게 되는 기초 속고상 중의 하나이다. 줄리앙은 기초 속고상이지만 곱슬머리와 목 부분에서 선명하게 나타나는 명암 표현이 쉽지 않기 때문에 1학년인 재림에게는 다소 까다롭게 느껴졌다. 재림은 전체 구도를 잡고 나서 이목구비를 그리고 있었다. 뒤에서 지켜보던 전소라는 사비연필을 쥐고 있는 재림의 손을 포개어 잡으며 삐뚤어진 이목구비를 다시 잡아주었다. 평소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그녀였다. 재림아, 잘생긴 줄리앙은 이목구비도 중요하지만 큰 덩어리의 곱슬머리부터 잡아주면 나중에 더 편하게 그릴 수 있어. 재림의 손을 잡은 전소라의 포즈는 흡사 백허그 자세였다. 재림의 등에 전소라의 가슴이 밀착되었고 전소라가 말할 때마다 재림은 귀가 간지러워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재림은 그 느낌이 너무 생소했다. 재림아, 왜 그래? 아니에요. 아참, 우리 재림이 선생님이 선물 준다고 했었지? 괜찮아요. 밥 먹었잖아요. 전소라는 갑자기 재림의 오른쪽 뺨에 뽀뽀를 했다. 갑작스런 뽀뽀에 재림은 얼굴이 붉어져 버렸다. 선생님, 왜? 내 선물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갑자기 이러시면. 당황한 재림이 그저 귀엽기만 한 전소라는 재림의 뺨에 다시 한번 뽀뽀를 한다. 아니, 두 번째는 귀여운 조카에게 하던 뽀뽀처럼 사정없이 여러 번 해댔다. 부끄러운 재림은 고개를 돌리며 그녀의 뽀뽀를 피하려다가 전소라의 입술과 재림의 입술이 부딪히고 만다. 으악! 전소라는 피하지 않았다. 아니, 피할 생각조차 없어 보였다. 동공이 확장된 재림은 허겁지겁 몸을 뒤로 뺐다. 죄송해요. 전소라는 화난 미소를 보이며 재림의 양볼을 살짝 잡았다. 너 뽀뽀 처음이구나. 영광인 줄 알아라. 영광이래. 나는 첫 뽀뽀인데. 재림은 부끄럽기도 했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다. 자신의 빨개진 얼굴을 전소라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다. 재림은 고개를 숙이며 말한다. 저 그만 가볼게요. 집에 가서 꼭 물어봐. 알았지? 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재림은 전소라와 입술이 닿았던 자신의 입술을 손가락으로 매만졌다. 만약 어제 박유주 선생님과 뽀뽀를 했다면 이런 기분이었을까? 선택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 가족이나 학교 선생님, 그 누구도 대신해서 선택해 줄 수 없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처럼 우리의 삶은 크고 작은 선택들의 순간들로 이루어지고 그 선택이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 만약 재림이 박유주와 첫 키스를 했다면 재림의 인생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그의 선택이 옳은 것인지 혹은 반대인 것인지 그 결과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11시가 넘어 집에 도착한 재림은 현관문을 열기 전부터 집안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식탁에는 5만원짜리 한 장이 놓여 있을 뿐 흔한 메모 한 장 없었다. 재림은 늘 혼자였다. 자신이 이루고 싶은 꿈이나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심지어 시시콜콜하게
하루 일과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조차 없었다.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를 받기도 한다. 인생은 고독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제림은 외로움을 감당하기에는 아직 어린 나이였다. 제림은 침대 위에 가방을 던져놓고 그대로 쓰러져 잠이 들었다. 미대오빠 제림이 3화 선생님이랑 하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은 미대오빠 제림이 4화 BDF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